안녕하세요. 즐거운 생각 박달성입니다. 오늘 오디오항의 13번째입니다. 13번째로 이제 다시 교행을 하는데요. 지금까지 교행은 대부분 뭐랬죠? 요트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다른 화물선하고도 교행을 하게 되겠죠, 당연히.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보통 교행을 할 때는 선장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2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교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배에서도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최소 미니멈 리ኳ이어드 마일이 없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는 뒤에 또 예인선으로서 뒤에 바지를 끌고 있으니까 어, 뭐 우리가 회전하다 보면은 바지가 바로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우리하고 바지 사이의 길이만큼 이렇게 옆으로 돌 회전을 하면서 그렇게 각도가 항로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다른 배들도 보니까 대부분 교행 최소 거리가 없는 것 같이 지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트나 이렇게 작은 배는 혹은 어선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죠. 어선은 자기 작업이 있고 요트 같은 경우는 뭐 작고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 충돌 직전에도 항로를 바꿀 수 있거든요. 근데 화물선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차하고 큰 탱크로리 같이 큰 트럭하고는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려도 금방 방향이 바뀌거나 쓰지는 않죠. 그런 거랑 똑같은데 다른 배들도 다들 그런 것 같아서 좀 이상했습니다. 어쨌든 이번에는 디투어도 제가 향해를 하게 돼 있는데요. 이걸 제가 어, 4시간씩 교대를 하기 때문에 어, 향차마다 향해하는 쪽이 다릅니다. 근데 지금 밑에 보는 거 보시는 것처럼 미시간호에 우리 배가 있고요. 여기 까만 삼각형 같은 게 우리 배거든요. 그리고 미시간호에서 휴런호로 넘어가는 대교 이 좁은 부분 있잖아요. 그게 대교고요. 브릿지. 그리고 휴라노에서 제일 좁은 부분이 라운드 섬.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. 선장이 운행을 했다고. 대교는 브릿지는 제가 했고. 그 다음에 작은 곳이 디투어입니다. 디투어부터는 사실 어, 수로하고 강으로 연결돼 가지고 선장이 해요. 물론 뭐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또 파일럿이 탑니다. 파일럿 면허가 없는 선장인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. 5주 제가 항해를 했는데 그중에 4주는 그랬습니다. 그럴 땐 파일럿이 항상 타고 두 번째 선장은 파일럿 면허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파일럿이 안 타고 직접 했습니다. 이게 디투어 향해를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. 다음은 이제 숫상말이 운하를 지날 때 그 사진입니다. 앞에 보시는 이 화면이 선원이고요. 선원이 이제 에, 수로를 지날 때 운하를 지날 때 관문이 양쪽에 닫히거든요. 그래서 한쪽 낮은 쪽에서 상류 쪽으로 갈 때는 수위가 높은 쪽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어, 수로의 그 수위에 있는 어,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 가니까 그 관문 안에 있는 수위를 높은 쪽 수위로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한 20분 정도 펌핑을 해서 하는데 그 정도 걸립니다. 그동안 그 좁은 수로에서 양쪽 어, 뚝에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, 밧줄로 한쪽에다 묶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수위가 높아지면서 계속 바뀌잖아요. 길이가.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어, 그 비트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갖다가 비트라고 그러고요. 하나만 있는 게 볼라드라고 그러거든요. 이 비트에다가 끈을 이용해서 로프를 이용해서 어, 움직임을 줄이는 그런 거였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접안을 했는데 24시간 내에 다시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주의 아들인 스카우트가
일주 만에, 일주는 아니죠. 한 열흘 정도 걸렸나요? 한 번 항차가 열흘 정도 걸리니까 열흘 만에 그 같이 탔던 선원하고 내리고 새로 기존 선원하고 그리고 저 작년에 같이 향해를 했던 향해사가 있어요. 65사가 넘어서 이제 연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름에만 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어, 그 선원 교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출항 절차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갱이부터 해체를 해야 되겠죠. 그 배하고 항구하고 연결하는 그 통로를 먼저 어, 그거를 먼저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구하고 연결하는 로프를 갖다 회수를 해야 되겠죠. 중간 선수 선미순으로 했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. 이 선원이 항구 쪽에 있으면 선원이 아니고 로프맨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로프맨이 없을 때 일찍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출항하는 경우는 선원이 항구 쪽에 가서 로프를 갖다 풀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가장 선수 쪽은 너무 높아서 탈 수가 없고 그러면 중간이나 미드십 혹은 선미 쪽을 타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수 쪽이 먼저 풀리면 선미 쪽으로 타는 게 제일 낫겠죠. 그래서 중간을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 선수 풀고 선미 푸는 형태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김치가 익었습니다. 보통 제가 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열심히 타면은 초기에는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먹습니다. 그 열심히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간식 어, 후식이죠. 후식으로도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통을 구해야 돼요. 여기 통이 없잖아요. 통을 제가 갖고 타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래도 아이스 김치 담기 괜찮은 통이 아이스크림 통입니다.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크기도 비록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배추와 야채를 거기서 구하는 걸 넣고 보통 양배추하고 뭐죠? 그 양파 이런 걸 넣습니다. 그리고 소금하고 고춧가루는 있으니까요. 갤리에서 구해서 넣고 그리고 먹으면 되는데요. 가끔씩 이제 야채가 나오거든요. 그게 나오는 게 이제 먹기 좋게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샐러리나 당근처럼 이렇게 잘라서 줘요. 그걸 넣어놓으면은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맛이 배어서 괜찮습니다. 오히려 더 신선하고 더 맛있어요. 이렇게 김치로 입을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도 이때 시작됐습니다. 그전에는 아직 안 익어가지고 김치가 아니고 절임 정도였겠죠. 자,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커피 407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것 혹은 사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오늘은 컴퓨터가 되게 느리네요.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